장갑이 구름이 서울 하늘 위에 높은 빌딩 유리창에 신호등에 멈춰서는 시민들 우산 위에 맑은 날 손수건을 팔던 노점상 좌판 위에 그렇게 서울은 장막 보내들고 다시는 종로에서 깃발 분정을 기다리지 마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 비에 젖은 이 거리 위로 사람들이 그저 흘러간다. 흐르는 것이 어디 사람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의 그 어떤 특징이자 한계가 있다고 했었죠. 두 번째 내용, 바로 다중치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벤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틸 클로라이드에 얼루미늄 클로라이드를 써서 아주 전형적인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어떤 한 수소하고 이 메틸 그룹하고 치환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짜잔, 이렇게 메틸 그룹을 하나 치환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메틸 그룹 하나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럼 됐나 보다.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알킬 그룹 있죠. 이 알킬 그룹은 이제 어떤 성격이 있냐면 좀 약한 EDG예요. 즉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한 EDG적 성격을 뒤에서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바로 weakly activating 작용기라고 하는데, 이 약한 EDG여서 이 반응 속도를 좀 액티베이팅, 활성화한다라는 뜻으로 위클리 액티베이팅 작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알킬 그룹은 이제 전자를 제공해주는 능력이 약하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에 수소가 있던 자리보다 여기 있는 메틸 그룹이 붙어버리면 이 녀석이
조금 더 좋은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부에 그 전자 밀도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자, EDG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은 전자 밀도를 제공해 주는 거죠. 여기 있는 알킬 그룹이 유도 효과를 통해서 전자 제공을 해서 이 벤진고리 쪽에 전자 밀도가 좀 올라가면 이 녀석이 그 다음 더 좋은 뉴클레오파일로 작동을 해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 메틸 클로라이드의 얼루미늄 클로라이드랑 반응을 할 때, 자, 어쨌거나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고, 자, 그 다음 미케니즘은, 자, 똑같죠. 그냥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탄소 양이온 중간체에 이 벤진고리가 전자를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는 상황이 더더욱 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벤진고리가 이 탄소한테 더더욱 전자를 잘 제공해서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녀석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이런 상태에서 저 메틸 그룹이 어디엔가 또 하나 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안 끝나고 이게 또 돼요. 또 되고 또 계속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알킬 그룹이 EDG인데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럼 이 녀석은 앞선 상황보다 또 더 좋은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 자리에 메틸 그룹이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모든 치환 반응이 다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실을 프리델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된 다음 얘가 그 다음 반응을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막막막막 하다 보면 한 번 붙은 놈, 두 번 붙은 놈, 세 번 붙은 놈, 다 붙은 놈, 이런 녀석이 결국에는 옴팡 짬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끝나는 놈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놈 말고 한 번 더 가는 놈, 여기서 끝나는 놈이 있고 또 한 번 또 가는 놈, 또 가는 놈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 뭐가 주생성물인지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건 간에 혼합물은 또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기화학 반응에서 분리란 굉장히 힘들고 귀찮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델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도의 반응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실제 실용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프리델크래프트 반응은 이렇게 잔뜩 혼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다중치환이 가능하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징이자 한계인 것이지요. 자, 그 다음 이 프리델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의 세 번째 특징 혹은 한계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EWG. 자, 이게 뭐죠? 바로
전자 끌개입니다. 즉 어떤 작용기는 자기 쪽으로 전자를 끌어가서 다른 대상의 전자 밀도를 확 낮추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EWG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알킬 그룹은 약한 EDG라고 했는데 그거와 다르게 완전 전자를 끌어내는 EWG 작용기도 우리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죠. 바로 뭐 딜셀더 반응할 때 EDG, EWG 등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강력한 그 중에서도 EWG 중에서 아주 강력한 녀석, 그런 녀석을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Strongly Deactivating Meta Director. 자, 요 강력한 EWG가 Strongly Deactivating Meta Director가 된다라는 요 말 우선은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은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입니다.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어쨌거나 강력한 EWG라고 하는 얘들을 Strongly Deactivating Meta Director라고 한다라는 요 말을 한번 잠깐 봐두세요. 뒤에서 이게 어떤 뜻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EWG가 있으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런 물질이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N 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여러분들 이 반응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HNO3 그 다음에 H2SO4 자, 뭐 하는 과정이죠? 바로 나이트레이션이죠. 그럼 이 나이트레이션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엽 하면서 여기에 NO2 이런 게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NO2 작용기를 나이트로 그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놈의 이름을 나이트로 벤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NO2 요 놈이 바로 요 스트롱 EWG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요 NO2는 기억을 해 두실 게 뒤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우게 될 텐데 그때 Strongly Deactivating Meta Director라는 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그 대표적인 얘가 바로 이 NO2예요. 이건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놈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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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뿅 이렇게 되면서 NO2는 질소, 산소 이중결합, 산소 단일결합. 자, 그래서 이때 요 형식전화 분포를 좀 표현을 해보면 질소는 형식전화가 플러스인데 여기에 있는 요 산소가 형식전화가 마이너스입니다. 보이시죠? 그럼 이때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질소는 형식전화가 플러스니까 이 자체가 전자가 충분하겠어요? 전자가 부족하겠어요? 얘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전자가 매우 부족한 거예요. 나이트로벤젠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그럼 얘가 어떤 일을 벌일 수가 있냐면 바로 요렇게 여기에 있는 벤진고리의 이 파이 결합 전자 있죠? 얘가 요렇게 질소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질소가 옥텟을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질소의 이 산소하고의 이중결합 전자가 이렇게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공명 구조가 가능하냐면 바로 짠, 짠, 짠 짠, 짠 한 다음에 여기 요 수소의 질소가 이중결합.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런데 이 질소는 여전히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요 녹색 전자가 이리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리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됩니다. 즉 이 나이트로 그룹의 질소는 전자가 매우 부족해서 이 벤진 고리 쪽에 있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공명구조, 즉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공명구조가 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런 게 있었죠? 어느 자리에 플러스 전하가 나타나고 그걸 기준으로 2, 3번 자리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 양전하가 움직인다고 했죠. 어디로? 그 다음 자리로. 그래서 이 자리도 사실은 플러스 형식 전하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이 자리도 플러스 형식 전하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결국 육각고리가 있는데 형식 전하가 플러스로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내부에 전자 밀도가 높다는 얘기겠어요? 낮다는 얘기겠어요? 매우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이 상태에서요. 그래서 나이트로벤젠은 이런 식의 공명구조로 설명할 수 있게 이 내부의 전자 밀도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걸 이렇게 공명구조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벤진이 이렇게 나이트레이션, 이런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트레이션이라고 했죠. 전을 하게 되면 나이트로벤젠이 되는데 이 나이트로벤젠의 이 벤진 고리가 전자 밀도가 억수로 낮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 공명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방금 설명한 원리로 이 나이트로벤젠 같은 녀석은 이 벤진고리 쪽에 전자 밀도가 극도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 바로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염소가 이쪽으로 떨어져 나와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이 탄소 양이온에 이 파이결합 전자를 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전자 밀도가 매우 낮아서 이 파이결합 전자가, 이 벤진이 이 탄소 양이온한테 전자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 나이트로벤진 같은 경우는 바로 no reaction,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으로 반응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트로 그룹 같은 strong EWG, 아주 강력한 전자 끌기를 붙여 놓으면 이런 게 이제 나중 용어로 strongly deactivating metadirect라고 해요. 이 나이트로 그룹 같은 게.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알킬 클로라이드 같은 것들과의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 왜? 이놈의 전자 밀도가 매우 낮아져서. 아시겠죠? 이것이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의 아주 묘한 특징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벤진에 나이트레이션을 시켜서 나이트로 벤진을 만들면 이 녀석이 강력한 EWG로 작동을 해서 그 다음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만 안 되고요. 다른 것들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나이트로 벤진이거든요. 근데 이 나이트로 벤진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놈이 다시 또 나이트레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나이트로 벤진에 또 나이트레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바로 자, 그 질산하고 황산이 같이 있으면 어떤 그 강력한 일렉트로 파일이 만들어졌었어요. 바로 이런 식의 나이트로늄 이온이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이 나이트로늄 이온한테는 여기에 있는 벤진의 파이결합 전자가 전자 제공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전자 밀도가 낮아져도요. 그러니까 이 보시다시피 나이트로 벤진이 전자를 못 주는 경우는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에서만 전자를 못 준다는 얘기고요. 이 나이트로 벤진이 항상 반응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이트로 벤진이 다른 반응들은 다 돼요. 다른 반응들은 다 되는데 나이트로 벤진이 된 다음에 뭐가 안 된다? 프리델 크래프트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이트로 벤진은 프리델 크래프트만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이트로 벤젠에서 이 나이트로 그룹 작용기의 역할은 아주 강력한 EWG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반응도 하나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염소 같은 게 붙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때 여기 있는 염소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얘는 약한 EWG예요. 나이트로 그룹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EWG인데 염소 같은 경우는 약한 EWG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되잖아요.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잖아요. 이 경우는 하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 붙습니다. 이때는 또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 돼요. 그러니까 오직 어디만 안 되냐면 나이트로 그룹 같은 스트롱 EWG가 있을 때만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 안 된다.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EWG가 있으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이트로 그룹과 같은 스트롱 EWG가 있을 때만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강력한 EWG에 뭐가 있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이 NO2 나이트로 그룹을 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이제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의 좀 한계이자 특징 이런 건데 그리고 또 이때 그 염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메틸 그룹이 이제 붙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원투 관계로 붙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원투 관계로 붙느냐? 이것도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지금은 좀 배울 수 없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하튼 지금은 왜 이렇게 위치 관계가 설정되는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 된다 정도만 지금 기억을 해둡시다. 뭐에 반해서 나이트로 그룹 스트롱 EWG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프리델 크래프트가 안 된다는 것에 반해서 다른 애들은 프리델 크래프트가 된다. 요런 차이를 기억을 우선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은 보시다시피 훌륭한 반응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분자의 분자량을 급격하게 확 증가시키는 돈이 되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덕에 노벨상도 받았지만 희한한 특징들이 있었죠. 그래서 특징이자 한계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정리 좀 해보면 첫 번째는 난데없는 리어레인지먼트가 됐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잔뜩 달라붙어서 혼합물이 만들어진다. 세 번째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프리델 크래프트를 쓸 수가 없다. 이런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프리델 크래프트를 반응을 조금 더 좋은 반응으로 개량을 했어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그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반응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이 훌륭한 반응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런저런 그 제한 조건과 희한한 특징들이 있다고 했죠. 그걸 개량한 반응입니다. 바로 프리델 크래프트 에이슬레이션. 시험 출제 빈도가 아마 EAS 반응 중에서는 가장 높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EAS 반응입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델 크래프트 에이슬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우선 여기에 좀 독특한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 요 놈을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요. 얘 이름을 에이실 클로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주어져 있는 요 화합물을. 자, 여기 있는 염소를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건 아실 거고요. 여기 에이실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탄소산소 이중결합 이런 작용기를 카보닐 그룹이라고 하죠. 거기에 알킬 그룹이 있는 요놈을 에이실 그룹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산소 이중결합의 어떤 알킬 그룹까지를 에이실 그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염소가 붙어 있는 요 화합물 이름을 에이실 클로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벤진에 붙어 있는 수소를 이런 식으로 에이실 그룹으로 치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에이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실 그룹을 붙였다라고 해서 에이실레이션. 에이션은 한자로 될 화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에이실 그룹을 붙였다라고 해서 에이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염소 있죠. 요 염소가 이탈기로 떨어져 나와 부산물로 HCl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프리델 크래프트 에이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의 개량형이라고 했죠. 얘가 왜 개량형이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녀석의 미케니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케니즘. 자, 어쨌거나 이것도 EAS고요. EAS 미케니즘의 첫 번째 단계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뭘 얻어야 되죠? 강력한 일렉트로파일 요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선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이 어떻게 이도가 되냐면 이렇게
자, 앞서의 에이실 클로라이드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얼루미늄 클로라이드. 자, 어쨌거나 이 얼루미늄은 전자가 부족하다고 했죠. 왜? 전기음성도가 큰 염소가 닥지닥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염소가 얼루미늄한테 전자를 제공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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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애. 그래서 여기 있는 염소의 전자가 얼루미늄에 이렇게 제공이 되면서 얼루미늄은 난데없는 1- 형식 전압을 갖고 염소는 바로 1+ 형식 전압을 갖게 되겠죠. 보이시죠? 그러면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음성도가 큰 염소가 이런 식으로 1+ 형식 전압을 갖게 되면 이 염소에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유효 전기 음성도가 매우 증가한다고 했었죠. 전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염소가 바로 이 카보닐 탄소에 있는 전자를 끌고 오는 거죠. 왜냐하면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카보닐 탄소에서 전자가 끌려 나오면서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 있죠. 얘가 전자를 또 제공해 주는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저 카보닐 탄소와 산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나타나고 알킬 그룹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카보닐 탄소가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지금 녹색 전자를 제공해서 탄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삼중결합이 되죠. 이런 희한한 구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얼루미늄은 떨어져 나와서 염쇼 아무튼 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염소가 이 카보닐 탄소로부터 파란색 전자를 가지고 떨어져 나오면서 이 카보닐 탄소와 산소가 삼중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산소가 형식 전하가 1+가 되는 거죠. 얘를 그 유명한 뭐라고 하느냐? 에이실리움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리델 크래프터 에이실레이션에서는 이 에이실리움 이온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억수로 중요합니다. 왜 억수로 중요하냐? 이 에이실리움 이온은 잘 보세요. 잘 봐. 우선 첫 번째 옥텟 만족하죠.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카보캐타이온이 아니죠. 카보캐타이온 아니다? 자, 카보캐타이온은 뭐가 카보캐타이온이에요? 바로 탄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돼야 카보캐타이온이죠. 근데 지금은 누가 플러스예요? 산소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건 탄소의 양이온이 아니라고요. 탄소의 양이온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탄소의 양이온이 아니니까 바로 캐타이오닉 리어레인지먼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캐타이오닉 리어레인지먼트가 뭐였어요?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나타났을 때 탄소 양이온 안정성 때문에 수소 이동 같은 것들을 통해 뼈대 구조가 바뀌는 그런 반응을 캐타이오닉 리어레인지먼트라고 했죠.
이게 앞서 얘기했던 프리델크래프트 알킬레이션에서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어레인지먼트가 되는 놈 있고 안 되는 놈 있고 해서 그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섞인다고. 그리고 그 메이저가 희한하게 예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나타날 땐 리어레인지먼트를 항상 의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에이실리움 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케타이오닉 리어레인지먼트가 나타나질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옥텟을 만족하죠. 옥텟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은 알킬레이션보다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왜냐하면 알킬레이션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나타나죠. 그런데 얘는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아니라 에이실리움 이온 중간체가 나타나는데 이놈이 옥텟을 만족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옥텟 만족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는 알킬레이션에 비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실레이션은 아까 프리델크래프트 알킬레이션보다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유용한 반응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다. 자, 그런데 이때 첫 번째 단계에서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을 이렇게 유도한 것이 바로 에이실리움 이온이라고 했죠. 그러면 프리델크래프트 반응의 두 번째 메커니즘은 뭡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바로 치환 반응이죠. 자, 그 치환 반응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 수소가 있고요. 이중결합, 이중결합, 이중결합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중간체요? 에이실리움 이온, 그럼 여기 있는 이 산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고요. 자, 그러면 산소가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인 만큼 이 산소는 이 주변 탄소로부터 전자를 또 많이 끌어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탄소는 전자가 또 상당히 부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뭐 여기도 현재 수소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파이결합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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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한 상태에서 요래, 요래 하고 자, 여기에 저 카보닐 탄소 산소 알킬 그룹 슈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카보닐 탄소 있죠? 여기에 이 파란색 전자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원래 여기가 이중결합이었잖아요. 이중결합 없어지고 일렉트로파일이 붙었으니까 그 옆자리가 형식전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에이실리움 이온의 이 카보닐 탄소가 탄소에 이렇게 새로운 결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단계에서
이게 아로마티시티가 파괴되죠. 아로마티시티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수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수소를 누가 제거해 줍니까? 바로 염기가 제거해 주겠죠. 이 경우 염기는 누구냐? 바로 이놈이 또 염기로 작동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반응이 비슷비슷하죠. 그 특징도 굉장히 똑같고요.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에이실리움 이온이 떨어져 나오면서 만들어진 음이온이죠. 염소가 떨어져 나오고 그때 얼루미늄 형식전화가 1-인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루미늄 형식전화가 마이너스면 전자밀도가 높으니까 염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루미늄하고 염소 사이의 전자가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하고, 그 다음 수소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시그마 결합 전자를 이 빨간 카보닐 탄소 쪽으로 전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느냐? 바로 이렇게, 짜잔, 해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회복이 돼서 아로마틱한 상황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 빨간색 카보닐 탄소가 지금 요놈입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HCl이 만들어지겠죠. 보시다시피 여긴 이 수소가 이놈이에요. 그리고 얼루미늄하고 염소 사이에 이 파란색 전자가 여기 와서 HCl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염소 떨어지고 나서 저 얼루미늄 다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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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바로 뭐예요? 촉매입니다. 첫 단계에서 얼루미늄이 염소로부터 전자쌍을 받죠. 전자쌍 받기를 뭐라고 합니까? 루이스 산이라고 하죠. 결국 돌아 이 얼루미늄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촉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얼루미늄 클로라이드도 역시 여기에서 루이스 산 촉매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억수로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프리델크래프트 에이실레이션은 앞서 얘기했던 프리델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을 조금 더 개량한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녀석은 No Rearrangement, 재배열 반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죠. 왜냐하면 No 카보캐타이온,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 뭐가 나타나는 거죠? 에이실리움 이온이 나타났었죠. 에이실리움 이온은 아까 방금 그렸다가 지웠지만 탄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인 게 아니라 산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인 녀석이어서
얘는 탄소와 관련된 리어레인지먼트가 나타나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리어레인지먼트 때문에 혼합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혼합 반응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것이 아주 좋은 장점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이런 식의 프리델 크래프트, 자 줄여서 이 사람 이름들이 너무 기니까 FC라고 할게요.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을 통한 다중치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의 결과 이런 놈이 만들어지죠. 요놈이 만들어지죠. 그럼 얘가 이 상태에서 뭐가 나타날 수가 있냐면 공명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공명 구조가 나타날 수 있냐면 바로 자, 여기에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있긴 하지만 산소라고 하는 게 원래 전기임 성도가 아주 커서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막 끌어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의 산소가 요 카보닐 그룹에 있는 요 파이그랍 전자를 자기 쪽으로 확 끌어와요. 그럼 여기 있는 카보닐 탄소는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벤진고리에 있는 파이그랍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명 구조가 나타나냐면 2월에 하면서, 자 여기 원래 수소가 있죠. 표시하지 않았지만 원래 수소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중결합이 요렇게 나타나는 공명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 녹색 전자가 이중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원래 이중결합이 있었는데 이중결합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에이실 그룹이 붙은 이 벤젠은 바로 에이실 벤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에이실 벤젠은 뭐다? 이런 식의 공명 구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플러스는 여기 이중결합 있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자리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올마 다니는 공명 구조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 꼭 기억해요. 정말 유용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도 델타 플러스, 이 자리도 델타 플러스. 오호, 딱 보아하니 전자밀도 높겠습니까? 전자밀도 낮겠습니까? 바로 이 고리 내의 전자밀도가 매우 낮아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에이실 그룹이 결합한 이 에이실 벤젠, 얘 이름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에이실 그룹이 붙었으니까 에이실 벤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에이실 벤진이 어떻게 된다? 보시다시피 이런 공명 구조적 특징으로 설명되듯이 내부의 전자 밀도가 극도로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실 벤진을 에이실 그룹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또한 스스로가 아주 강력한 EWG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에이실레이션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에이실 벤진에 이 에이실 그룹이 강력한 EWG다. 그래서 벤진 고리의 전자 밀도가 매우 낮아진다. 매우 낮아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이 에이실 벤진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것 아주 강력한 EWG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내부에 전자 밀도가 극도로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염소가 이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랑 반응을 해서 아까 뭐 에이실리움 이온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럼 그 에이실리움 이온의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파이결합 전자가 여기에 있는 에이실리움 이온한테 이압하고 전자를 주고 이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산소 쪽으로 전자를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이게 전자 밀도가 극도로 낮은 거지. 왜? 얘가 강력한 EWG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파이결합 전자가 이쪽으로 전자 제공이 돼야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주어져 있는 뭐가? 프리델 크래프트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프리델 크래프트 에이실레이션은 한번 에이실 그룹이 딱 붙잖아요. 그냥 이걸로 스탑이에요. 즉 딱 한 번만 붙고 끝. 근데 아까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은 어떻게 됐었어요? 한 번 붙은 다음에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어서 잔뜩 붙는 놈끼리 완전 짬뽕이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한 번 붙은 알킬레이션에서 나타나는 알킬 그룹이 약하긴 하지만 EDG로 작동을 하면서 알킬 그룹이 한 번 붙으면 전자를 더 잘 주고 또 붙으면 더 잘 주고 해서 알킬레이션은 닥치닥치 붙는데 에이실레이션의 에이실 그룹은 EWG인지라 한 번 붙으면 그 다음 가질 않아요. 즉 한 번 붙는 걸로 끝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딱 이놈만 만들어질 테니 혼합물이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편리한 반응이겠습니까? 안 좋은 반응이겠습니까? 아주 편리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꼭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프리델 크래프트 에이실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이실 벤즈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다중치환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뭐가 안 된다?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반응은 안 되느냐? 다른 반응은 됩니다. 지금 여기 만들어진 에이실 벤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조건은 뭡니까? 바로 나이트레이션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에이실 벤진을 나이트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나이트레이션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만 안 되는 거고요. 이것만 안 되는 거고 보시다시피 다른 EAS는 가능한 거예요. 누가? 이 에이실 벤진이. 그러니까 참 묘하죠. 다른 EAS는 다 되는데 한번 이렇게 에이실 그룹이 붙으면 그 스스로의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만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것만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딱 이것만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EAS는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요거를 가르쳐 드리면 에이실 벤진이 됐을 경우 다른 EAS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른 EAS는 이렇게 다 돼요. 이런 식으로 나이트로 그룹도 붙일 수 있고요. 맨 처음에 했을 때 할로젠도 붙일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누구만 안 되냐면 에이실 벤진 상태에서
에이실레이션만 이 프리델 크래프트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때도 이 에이실 그룹하고 나이트로 그룹이 1, 3번 위치 관계로 붙죠. 바로 메타 위치 관계로 붙는데 왜 이러느냐는 지금 당장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뒤에서 이론을 또 배워야 되니까 우선은 뭐 1, 3번이건 어디건 간에 하여튼 에이실 벤진이어도 나이트레이션과 같은 이런 EAS가 된다. 뭐만 안 된다? 프리델 크래프트만 안 된다. 이렇게 이 둘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프리델 크래프트 에이실레이션은 굉장히 유용한 반응이라고 했죠. 그것이 또 하나 나타나는 어떤 중요한 반응이 바로 이 반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어쨌건 여기 있는 프리델 크래프트 에이실레이션을 통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이앱 이렇게 해서 에이실 그룹이 붙은 에이실 벤진을 맹글었다 이런 말이지.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어떤 희한한 테크닉이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요 카보닐 그룹 있죠. 이 카보닐 탄소에 대해 붙어있는 산소 있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압하고 잘라낼 수가 있어요. 컷 잘라버려 그냥. 잘라서 최종적으로 뭘 만들 수가 있냐면요. 요를 해서 요렇게 그 자리에 그냥 수소, 그러니까 수소라는 게 그냥 이런 탄소 사슬로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에이실 그룹이 붙어 있다고 해서 에이실 벤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알킬 그룹만 붙어 있어서 알킬 벤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얘가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클레멘젠 리덕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자, 클레멘젠 리덕션은 바로 아연과 수은. 자, 아연하고 수은은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녹여 붙이면 합금이 잘 되는데 이 합금이 있는 상태의 강산 조건 처리를 해주시면 산소가 빡 잘려서 이렇게 수소로 바뀝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테크닉이냐면요. 바로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 원래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요 조건이요. 수소기체의 전이금속 팔라듐 촉매. 자, 이게 뭐냐면요. 촉매수소화 반응이었죠. 보통 촉매수소화는 뭐냐면 이중결합에 수소를 붙이는 테크닉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촉매수소화를 해도요. 벤진고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한. 보통의 촉매 조건에서는요. 벤진 그룹은 반응하지 않고
이런 식의 A실 그룹의 이 산소가 잘려나가면서 이렇게 수소로 바뀝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볼프-키슈너 리덕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조건이냐면 이렇게 좀 독특한 물질을 쓰는데 자, 이때 요 물질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좀 독특한 물질인데 얘하고 NaOH 감염기 조건에서 사용하는 볼프-키슈너 리덕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얘 등을 사용하면 산소를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소로 만들어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미케니즘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미케니즘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기보다는 이 두 개는 미케니즘이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유기화학 반응이 아니라 전이금속 반응이어서요. 배위화학을 통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화학에서는 이 두 개에 대한 미케니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테크닉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한 미케니즘이 있습니다. 근데 아민이라고 하는 작용기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미케니즘이어서 우리 시험 범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는 맥머리 책이건 어느 유기화학 책이건 계속 나옵니다. 즉 미케니즘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계속 문제로 나오고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그리 외우셔야 됩니다. 미케니즘이 있으면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으나 이 두 개는 유기화학적인 미케니즘이 아예 없고요. 얘는 미케니즘이 있으나 그건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는 아주 복잡한 미케니즘이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시험 문제의 한 켠에 살짝 다들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테크닉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실 벤진을 프리델크래프트 에이실레이션으로 만든 다음 여기에 있는 요런 테크닉 처리를 하면 바로 알킬 벤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뭐를 한 것처럼 프리델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에이실레이션은 여러 가지로 활용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혼합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특징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응이라 시험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실레이션도 꼭 짤 필사를 통해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